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가 그 애리조나 3나노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퇴임하게 되는 마크류 TSMC 회장이 실적 컨퍼런스 토를 통해서 TSMC의 애리조나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 애리조나 팹은 갈수록 확대돼 왔습니다. 이 당초엔 5나노 팹으로 알려졌었지만 4나노에 이어서 3나노 칩도 만들기로 했고, 최근에는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대만에만 있는 그 패키징 설비까지 갖추라는 미국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리조나 팹은 미국의 보조금 문제, 그리고 현지 노조와의 갈등, 지방 정부의 원활한 일처리 부족 등으로 완공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애리조나의 최초의 팹, 그러니까 4나노와 5나노 칩을 만드는 팹인 F21 같은 경우는 올해인 2024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봤지만 1년 연기된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류가 이번에 그 애리조나 팹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핵심인 M4 노드를 통해서 4나노 칩을 만드는 그 F21, 이 팹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내년인 2025년 상반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오피셜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눈에 띈 대목은 애리조나 두 번째 팹과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마크류는 애리조나 두 번째 팹도 초기 일정보다 최소 1년 늦출 예정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아울러 이전만 해도 이 팹을 통해서 3나노 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몇 나노 노드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마크류는 두 번째 팹은 건설 중이지만 이 팹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이 팹은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몇 나노 칩을 만들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 팹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팹리스의 수요에 대한 결정이라며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는 TSMC를 위한 해외 팹의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사실 TSMC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남짓 전인 2022년 말께 애리조나 부지에 대한 투자를 총 1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3배 이상, 3배 이상 늘린다고 발표할 당시에 애리조나 두 번째 팹에서 N3 공정 기술 계열을 사용해서 3나노 칩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팹의 정상 가동 시기도 2026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애리조나에서 3나노 칩까지 만들면 대만이 그 반도체 메카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미국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일었고, 급기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N노드를 만들면 대만 신주에서는 M-1노드를 만들 것이란 발표까지 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떠올린다면, 두루 감안한다면 TSMC 애리조나 팹에서 3나노 칩이 만들어질지는 불투명해졌고, 관련 팹의 가동 시기도 기존 2026년이 아닌 2027년, 빨라야 27년 아니면 28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마크류의 발언을 보면 이 3나노 칩뿐만 아니라 2나노 칩도 만약 팹리스의 수요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지만, 역으로 보면 수요 핑계를 댔다는 얘기는 훨씬 더 성숙공정 칩을 만들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3나노, 2나노 등 첨단 칩, 최첨단 칩의 수요에 대해서 최대 파운드리 TSMC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중보가 경영하던 TSMC와 마크류 웨이 저자가 꾸리는 TSMC 간의 가장 큰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팹의 집중화, 분산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장중보의 TSMC가 집중화된 TSMC였다면 마크류 웨이 저자가 꾸리는 TSMC는 미국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독일 드레스덴, 일본 구마모토 등 전 세계에서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TSMC가 글로벌 팹 분산 경영을 잘 해내느냐는 TSMC가 장중보 당시의 성공과는 차원과 궤도를 달리하는 성공을 움켜잡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는 차원이 다른 경영이고 힘든 것입니다. 이번에 마크류가
애리조나 팹의 3나노 칩 생산 여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첨단 칩의 수요 전망 등과 다 맞물린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보조금 지급 문제는 미국 정부가 TSMC의 생산과 관련한 중요 기밀 정보를 빼내려는 의도와도 무관치 않은 굉장히 내밀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더 받으려면 TSMC가 더 많은 칩 제작과 관련한 정보를, 유용한 정보, 기밀 정보를 미국 정부에 오픈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이는 자칫 인텔을 키우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노림수에 말리는 문제까지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치밀한 전략에 따른 미국 정부와 TSMC 간의 힘겨루기가 팹의 구체적인 디자인, 어떤 칩을 만들 것인가, 가동 시기는 언제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팹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미 그 반도체는 투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 TSMC는 수익의 약 30%를 자본 투자에 사용했지만 2020년 이후 TSMC의 자본 지출 비중은 수익의 절반까지 커졌습니다. 48%입니다. 벌어든 이익의 절반을 투자해야 할 만큼 칩 시장이 커지고 있고 투자도 하이엔드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공정의 최전선에 있는 TSMC, 삼성 같은 인류 기업들이 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하고 실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TSMC 애리조나 팹과 관련해서는 그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TSMC 애리조나 팹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첨단 칩이 미국에서 만들어져도 요즘 가장 중요한 패키징 시설은 100% 대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패키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는 다시 대만으로 가서 후공정 단계를 마무리해야 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패키징 시설도 미국에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제기가 미국 업계에서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미국이 칩을 자국에서 완전히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대만이 대만 외부로 기술 이전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또 만약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추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아내는 것 없이는 기술을 내줄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것, TSMC가 받아내는 것 안에는 미국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비롯해서 대만 팹의 안정적인 수호 등이 다 포함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삼성이나 TSMC나 미국 보조금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물밑에서 요구하게 될 기밀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TSMC가 애리조나의 두 번째 팹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